4D 미드솔은 울트라 부스트 폼하고는 전혀 다른 안녕하세요, 알레베 CJ입니다.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휴먼메이드 라이벌리 모델을 구입하러 아디다스 공홈에 갔다가 최근에 4D 미드솔을 가지고 있는 신발들이 몇 가지가 출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스니커즈는 4D 미드솔에 ZX2K 어퍼를 얹은 그런 스니커즈라고 할 수 있는데, 4D 미드솔이라고 하면은 아디다스에서 개발한 가장 최신의 상위 라인의 미드솔이잖아요. 4D 미드솔을 가진 스니커즈 중에 알파 엣지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출시했을 때도 이 4D 미드솔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긴 했지만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구입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4D 미드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퍼를 조금 보급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급형이라고 해도 가격대가 좀 높긴 하지만 이런 스니커즈들이 몇 개 나오고 있고, 드라부스트 어퍼에 4D 미드솔을 붙인 스니커즈도 나와 있으니까 오늘 한번 이 녀석 함께 살펴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취향에 맞는 어퍼를 골라서 선택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ZX 시리즈를 예전부터 상당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ZX2K의 어퍼를 가진 이 4D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 오랜만에 ZX 모델을 구입해 보니까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ZX 시리즈의 어퍼 느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혹시 오늘 보시다가 이 ZX2K 어퍼가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ZX2K 어퍼에 부스트 폼을 가진 모델도 있으니까 그 녀석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박스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박스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검은색의 종이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위쪽에는 아디다스 4D라는 레터링이 4D 미드솔의 디자인과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쪽면에는 뭐 별다른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모델명은 ZX2K 4D로 되어 있고요. 모델 넘버 FW2002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9.5cm로는 275로 되어 있네요. 박스는 이렇게 서랍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쪽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긴 하지만 구멍을 뚫어서 꺼내기 편하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박스 하나만 이렇게 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위에 박스를 많이 쌓았을 때는 아무래도 구멍을 이용해서 꺼내는 게 더 편하겠죠. 네, 속지에는 이렇게 아디다스의 불꽃 로고와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신발을 꺼내봤고요. 저는 컬러를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선택을 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ZX2K 어퍼에 아래쪽은 부스트 폼이 들어간 모델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이 4D 미드솔을 처음 보는데 상당히 독특한 느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컬러도 약간 그린톤의 민트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컬러와 디자인 그리고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선한 느낌을 상당히 강하게 받고 있고,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니까 제 예상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어퍼는 말씀드렸다시피 ZX2K 어퍼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ZX 좋아했던 시절에 그 넘버는 1000번대 이하의 넘버를 가진 그런 어퍼였는데, 그때하고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 예전 그 ZX 모델들의 귀여운 느낌이 조금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디자인 먼저 상세하게 보여드려 볼게요. 이 4D 미드솔의 컬러를 처음부터 이 컬러로 나왔기 때문에 약간 4D 미드솔의 시그니처 컬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컬러 말고 뭐 다른 컬러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검은색으로도 있는 것 같고, 이 미드솔의 컬러도 화이트 컬러로 했으면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니까요. 토박스 쪽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토박스라고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구성이 된 어퍼기 때문에 상당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고, 토박스 파트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쉬 타입의 나일론 가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요즘 신발들에 많이 쓰이는 이런 얇은 고무 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테이핑을 한 것 같은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역시나 뭐 메쉬 타입이다 보니까 통풍성에 있어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그렇게 막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정도의 두께감은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보시기에도 겉면에 얇은 메쉬 그 안쪽으로 약간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직물 소재의 안감이 한 겹이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 걸려서 쭉 찢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적인 내구성은 확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앞꿈치를 굽히더라도 뭐 유연성도 괜찮은 것 같고요. 토박스의 양쪽에는 유연한 하얀색 플라스틱이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조금 재밌는 거는 신발의 바깥쪽에 들어가 있는 이 플라스틱 안쪽은
격자 무늬를 가진 직물이 한 겹이 더 덧대어져 있어요. 뭐 이렇게 이 파트만 이 소재를 덧대어 놓은 게 기능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만 이렇게 넣어두니까 이거 뭔가 역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입체감이 있는 부드러운 직물의 느낌이 그대로 나고 있고요. 살짝 올라와서 신발끈이 스타트하는 부위, 이 파트에는 이렇게 얇은 고무 테이핑 같은 파트 위에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스티칭을 넣어놨어요. 장식적인 의미가 더 클 것 같긴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신경을 쓴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하얀색에 검은색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 우동끈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신발끈 구멍이 4개밖에 없다 보니까 신발끈을 묶고 푸는 거는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었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끈이 스카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파트에도 살짝 스카치를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혀 부분은 이렇게 가피하고 거의 같은 조직감을 가진 메쉬 타입의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신발끈 홀더가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아디다스 불꽃 로고와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파트도 다른 쪽에 들어가 있는 이런 얇은 고무 소재로 테이핑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은 좀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신발을 신었을 때 발등 부분이 조금 쓸리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끝부분은 또 상당히 부드러운 직물처럼 처리를 해놔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완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솔의 안쪽을 보시면 뭐 이렇게 상당히 부드럽고 끝부분도 뭐 상당히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피부가 정말 엄청나게 예민한 분이 아니시라면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신발끈 주변부를 보시면은 이 주변부에도 안쪽과 바깥쪽 둘 다 이렇게 플라스틱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파트에도 이렇게 하얀색 직물이 한 겹이 더 덧대어져 있는 게 보이네요. 이 파트하고 비슷한 느낌의 직물을 이 안에 넣어둔 게 보이고, 신발끈 홀은 이렇게 스트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놨네요. 제가 신발을 살짝 신어보니까 슈레이스의 소재하고 이 소재하고 비슷한 느낌의 직물을 이용해서 그런지 한번 당겨 놓으면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더라고요. 신발의 바깥면에서 봤을 때는 뭐 전체적으로 같은 소재의 메쉬 가피를 가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아디다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얀색 라인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이 파트도 다른 파트와 마찬가지로 얇은 고무 같은 느낌의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핑처럼 처리를 해 놓은 것 같고요. 신발의 뒤쪽으로 넘어오면 또다시 이렇게 플라스틱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이 파트의 고무는 또 살짝 느낌이 달라요. 다른 파트에 있는 이 플라스틱들은 약간 반투명의 느낌이 살짝 있는 반면에 힐컵 주변부에 있는 이 플라스틱은 완전히 하얀색의 그런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다른 파트의 플라스틱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강한 그런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뭐 뒤꿈치를 안전하게 지지해주기 위해서 이런 강도가 높은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겠죠. 네, 이 플라스틱 내부를 보시면 이렇게 직물이 뽕긋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이 직물은 또 다른 부분에 들어간 직물과 패턴이 살짝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안에만 이렇게 들어있는 건 아니고 힐컵 주변부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직물 소재가 덧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디자인을 한 것도 조금 재밌는 것 같네요. 뒤꿈치를 정면에서 봤을 때 합성 가죽이긴 하겠지만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가죽을 한 장을 덧대어 놓은 게 이 신발에 있어서 약간 포인트가 돼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가운데는 이렇게 불꽃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구멍이 여기저기 뻥뻥 뚫려 있네요. 위쪽에는 하얀색 실을 이용해서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신발끈이 시작하는 그 부위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위쪽에는 이렇게 하얀색 직물을 이용해서 풀탭을 마련해 놓은 게 보이고요. 신발을 안쪽에서 봤을 때는 뭐 바깥쪽과 100%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 안쪽에만 뭐 직물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에는 직물이 없다는 부분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발의 내피를 보시면은 뒤꿈치 부분에는 상당히 부드러운 하얀색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마감을 해놨네요. 뒤꿈치를 제외한 저 안쪽은 메쉬 타입의 직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네, 인솔을 꺼내봤고요. 인솔의 윗면은 하얀색 약간 수건의 느낌이 나는 직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꿈치 아랫부분에는 4D 미드솔의 컬러와 동일한 컬러를 이용해서 아디다스 불꽃 로고 그리고 뭐라고 써있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이왕 넣을 거 조금 제대로 보이게 넣지. 어쩌면 뭐 잘 안 보이는 게 다행일 수도 있고요. 인솔의 아랫면은 파란색 스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께가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얇은데 4D 미드솔의 기능성을 찰떡같이 믿고 있어서 그런지 인솔에는 그렇게 큰 힘을 준 것 같진 않네요. 오솔라이트 인솔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직까지 저는 뭐 오솔라이트 인솔의 효과를 그렇게 체감을 하진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고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이런 직물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드디어 아디다스가 자랑하는 최신의 미드솔 4D 파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컬러는 하나의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천천히 둘러보시면 이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이 구조가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은 뭐 상당히 좀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고 뒷부분은 또 약간 패턴이 다르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나 뭐 걷거나 뛸 때 충격을 받는 강도가 파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 구성을 해 놓은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 이런 식으로 미드솔을 만드는 방법은 아마 3D 프린터 말고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보시는 분에 따라서 이 컬러나 이런 패턴이 조금 거슬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신발을 오랫동안 보고 있어도 전혀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 있고 신기한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 보이실 텐데 뭐 보면 볼수록 좀 특이한 느낌은 확실히 들긴 드네요. 디자인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신었을 때의 느낌은 잠시 후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미드솔 안쪽에서 보니까 바깥쪽하고도 또 다른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정확하게 비교는 못하지만 앞쪽부터 뒤쪽까지도 조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고 신발의 바깥쪽과 안쪽도 조금씩은 다른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발의 아웃솔은 이 최첨단 미드솔에 비해서 상당히 평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냥 하얀색 고무 소재를 이용을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패턴들은 4D 미드솔의 디자인을 형성한 것 같고 이쪽에는 아디다스 레터링과 불꽃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옆에서 봤을 때 4D 미드솔의 느낌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ZX2K 4D의 디자인을 보여드려 봤는데 이 ZX2K 어퍼의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에 속한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러닝에 적합한 신발을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D 미드솔을 가진 런 1.0 모델을 한번 더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ZX2K 어퍼는 뭐 위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슬림한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 녀석만으로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상당히 괜찮은 착화감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긴 하네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 4D 미드솔이니까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이 어떤지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아디다스의 최신 미드솔을 탑재한 ZX2K 4D 모델을 신고 있고요. 디자인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4D 미드솔을 탑재한 모델이 몇 가지가 있어요. 4D 미드솔의 어퍼를 울트라 부스트 어퍼, 아니면은 런 1.0 어퍼, 아니면 지금 신고 있는 이 ZX2K 어퍼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이 ZX2K 어퍼는 마음에 드는데 미드솔은 4D 미드솔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어퍼 디자인으로 부스트 폼이 들어간 모델들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발을 신으면서 느꼈던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끈 자체의 소재도 그렇고 이 끈을 잡아주는 이 홀더도 둘 다 직물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신발끈을 리본으로 묶을 때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번 끈을 묶었을 때 잘 풀어지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겠지만 신발끈을 쭉 당겼을 때 저 아랫부분부터 부드럽게 쭉 당겨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신발은 신고 난 후에 사이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이지부스트 350 시리즈 정도만 반업해서 280을 신고요. 지금 이 녀석은 얇은 페이크 삭스를 신은 상태에서 275 제 정 사이즈를 신은 상태인데 저는 뭐 지금 이 느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엄지발가락 부분은 길이가 조금 남긴 하지만 이 정도는 뭐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발볼이나 발등, 뭐 발등이야 신발끈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발볼도 그렇게 뭐 타이트한 그런 쉐입을 가진 신발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신어보진 않았지만 조금 더 일체감이 향상된 느낌을 받으시려면 이 4D 미드솔을 가진 신발 중에는 런 1.0 모델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뭐 이 정도 일체감, 사이즈감도 뭐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
힐슬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신발끈 구멍을 마지막 구멍 하나는 남겨놓은 상태로 체결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도 힐슬립이 억제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걷는다고 하더라도 내 발과 신발이 분리되는 느낌은 거의 받기가 힘드실 것 같고, 일체감이 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나 만족스러운데, 만약에 뭐 신발 끈을 마지막까지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일체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뭐 일상생활 하실 때도 전혀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신발을 신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역시나 가벼운 운동을 하실 때, 워킹 러닝을 하실 때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지금 뭐 뒤꿈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발을 감싸주는 느낌이 상당히 편안하면서 안락한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쿠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뒤꿈치 부분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 지금 눈으로도 보이시겠지만 제가 제 체중을 한쪽 발 뒤꿈치에 이렇게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쑥 내려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신발을 신고 느끼기에도 그렇게 많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 들진 않는데,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울트라 부스트 폼보다는 살짝은 단단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꿈치 쪽에 이렇게 하중을 실었을 때도 두께도 살짝 얇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겠지만, 뒤꿈치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혹시 이 4D 미드솔을 가진 신발을 구입을 하실 때 울트라 부스트 폼보다 나중에 나온 신발이기 때문에 더 말랑말랑하고 구름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을 기대를 하셨다면 조금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울트라 부스트 폼이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분들에게 만족을 줬던 미드솔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4D 미드솔은 울트라 부스트 폼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진 미드솔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울트라 부스트 폼, 4D 다 용도에 맞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쨌든 부스트 폼보다는 뭐 살짝 단단한 느낌을 가진 미드솔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딱딱한 미드솔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 상당히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기에는 충분한 것 같고, 부스트 폼의 그 탄력이 너무 말랑말랑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에게는 어쩌면 이 정도의 강도가 더 편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잠깐 신어본 거긴 하지만 상당히 안락한 느낌은 충분히 느껴지고 있어요. 단지 부스트 폼보다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다라는 거 구입하시기 전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4D가 이런 느낌이었군요. 제가 아무리 디테일하게 자세히 오랫동안 설명을 해드려도 매장 가서 한번 신어보시는 것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녀석의 착화감이 궁금하신 분들은 매장 가서 신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공홈에서 구입을 하셨을 때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할 경우에는 반품 배송비가 발생을 하니까 공홈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D 미드솔의 컬러가 이렇게 살짝 민트 컬러다 보니까 생소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신발을 신고 보니까 이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조금 멀리서 봤을 때, 멀리서 봐도 민트 컬러는 확실히 티가 나긴 하네요. 멀리서 앞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결론을 내자면 이 ZX2K의 어퍼는 전체적으로 뭐 발을 잘 감싸주는 느낌이어서 일상생활 뿐만이 아니라 운동을 하실 때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4D 미드솔 같은 경우는 부스트 폼의 느낌을 기대하셨던 분들에게는 살짝 실망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은 단단한 그런 느낌을 가진 미드솔이다. 하지만 뭐 취향에 따라서 부스트 폼보다 이런 단단한 느낌이 조금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여러가지 기능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제가 단순히 비교를 하자면 나이키의 테일윈드나 데이브레이크처럼 일반적인 폼이 들어간 미드솔의 느낌과 탄력의 느낌이 비슷하거나 걔네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근데 뭐 이런 느낌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정확하게 수치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신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ZX2K 4D 모델의 실착한 느낌과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울트라 부스트의 느낌,
그거보다 더 향상된 느낌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4D라는 미드솔이 살짝 실망스럽게 느껴지실 정도로 단단한 그런 쿠션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예 처음부터 울트라 부스트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 미드솔이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나름 괜찮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울트라 부스트와 성격이 다를 뿐이지 이 녀석도 충분히 괜찮은 느낌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드솔 때문인지 무게는 살짝 느껴지고 있는데 정확한 무게는 얼마나 나가는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5 사이즈의 ZX2K 4D 모델의 무게는 446g 나오네요. 446g이면 가죽을 이용한 일반적인 스니커즈의 무게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보다는 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이 신발이 속한 카테고리 라이프스타일화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무거운 느낌은 아니지만 겉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조금 가벼운 러닝화처럼 생겼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무거운 무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제가 4D 미드솔을 이용한 런 1.0 모델을 신어보지도 않고 무게도 안 재봤지만 정말 운동만 하실 때 신으실 용도라면은 4D 미드솔을 가진 신발 중에는 런 1.0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키의 최신 미드솔을 가지고 있는 ZX2K 4D라는 모델을 보여드려 봤고요. 어퍼의 느낌이 제가 한창 좋아했던 ZX 시리즈보다는 어떻게 보면 많이 발전한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변형이 된 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느낌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미드솔에 있어서는 울트라 부스트 폼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미드솔이라는 생각으로 이 신발에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취향에 따라서는 이 4D 미드솔이 더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또 주말이 다가오니까 조금 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비도 살짝 소강 상태인 것 같은데 혹시 휴가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준비 잘 하셔서 즐겁게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랩의 CJ였습니다. 4D